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중국에서의 신나는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네, 지난 시간 중국의 웅장한 문화에 이어서 오늘은 섬세하고 또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일본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십진분류표의 분류 번호로는 830, 일본 문학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6차시 일본 문화이고요. 음, 내용은 오늘은 모치모치 나무를 읽고 용기 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는 초밥이 빙글빙글. 아주 귀여운 책인데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할 때 언제나처럼 우리 그라운드 룰을 함께 외치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늘 하는 질문. 얘들아,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를까? 이 질문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마 뭐 초밥, 뭐 온천, 닌자, 뭐 만화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닌텐도, 그래서 벚꽃,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대답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주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일본은 또 가까운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녀온 친구들이 제법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닌자라고 하면 닌자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으로 좀 이어가셔도 좋고요. 초밥 하면 초밥 어떤 거 먹어봤어? 이렇게 되물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앞차시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조금 할 때 그때 관광 일어를 좀 한 적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10년이 더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세계문화 수업하면서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은, 네,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또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다 써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배우시는 것들을 뭐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또 곧 써먹을 날이 올 거라는 거, 그쵸? 네, 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죠. 그래서 기모노, 다도, 가부키 이런 예술이 독특하죠. 네, 그래서 독특한 예술이 있습니다. 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애니메이션 또 만화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J-pop 이런 대중문화도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일본 하면 스시, 라멘, 덴푸라 이런 것들 있죠. 타코야키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 음식들도 많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광지로서도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도쿄 안에 신주쿠, 하라주쿠 뭐 이런 것들, 시부야 이런 데 다 유명하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그다음에 삿포로 이런 데도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에도 시대, 또 메이지 유신, 2차 세계대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 문화, 그다음에 정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입헌군주제를 따르고 있고요. 지금 천황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천황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일본은 자연재해가 좀 있죠.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 그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건축이나 이런 기술들 방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자, 일본의 국기 한번 볼게요. 일본의 국기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 캐나다, 미얀마,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한민국, 네덜란드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기는 히노마루라고 하고요. 네, 태양의 동그라미라는 뜻이고요. 붉은 태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시아 지도에서 보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반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큰 섬과 작은 섬들이 모여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바다를 좀 쉽게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기 동경입니다. 도쿄라고 하죠. 현재 일본은 광역자치단체 4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본의 국가는 바로 기미가요고요. 네, 이 기미가요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짧게 친구들과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메이지 시대에 공식적으로 일본 국가로 채택이 됐고요. 음, 사실 19세기 말부터 또 20세기 중반까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또 제국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특히 아시아권의 나라,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로 좀 여겨지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그 뜻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노래라고 그냥 그 정도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의 국화는 뭘까요? 네, 일본도 정해진 국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실제로 국화, 키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벚꽃, 사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상징적인 꽃 하면 이 벚꽃과 국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일반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키쿠, 국화라고 하는 거는 일본 왕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권, 훈장, 국회의원 배지 같은 데 보면 네, 공식적인 문서에 쓰이는 문양입니다. 음,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천황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요. 일본의 천황은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죠. 네. 그래서 현재 일본의 헌법상 천황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네, 국가와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천황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천황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네, 정치적 권력을 좀 행사하게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나루히토 천황은 2019년 5월 1일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와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황후 마사코 황후고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한 외교관 출신이라 가지고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신임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히토 제1황녀 아이코 공주예요. 네. 현재 황위 계승법상에서 여성은 천황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위 계승권은 없으나, 네.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황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자도 천황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90% 이상이 여성 일왕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왕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왕 역할이 뭐 남녀가 특별히 관계가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대답이 컸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일본 문화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나 새해 풍경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일본의 새해는 쇼가스라고 해요. 일본에서 쇼가스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고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날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다양한 전통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모노를 차려입고 오존이라는 떡국을 먹고 네, 세뱃돈도 받아요. 한중일이 굉장히 비슷한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카도마스라고 하고요. 네,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해서 집 앞에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을 좀 환영한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또 곧게 뻗어 있는 모습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요. 또 소나무는 늘 푸른 소나무, 장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가가미 모치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개의 떡을 위아래로 쌓아서 그 위에 귤을 올린 장식이에요. 각 가정을 방문하는 그 풍요의 신을 맞이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가가미 모찌를 쓰고 있습니다. 신을 맞이하고 나서는 요걸 쪼개서 같이 나누어서 가족끼리 먹는 네,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떡국 사진들을 좀 볼게요. 왼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떡국이고요. 오른쪽은 일본의 새 떡국인 오조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른 점 찾기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 떡국은 긴 가래떡을 동글납작하게 썰어서 만들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어. 근데 일본의 오조니는 한번 먹어볼까? 지역에 따라서 동그란 떡, 네모난 떡, 구운 떡, 이런 되게 모양이 다양하게 또 국물도 뭐 맑은 국물, 고기 국물, 된장 국물, 간장 국물 다양하게 쓴다고 해. 굉장히 다르지? 이런 다른 점들을 조금 네,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PPT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역별로 굉장히 특색 있게 만드는 게 오전이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떡국 다 비슷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오조니에 들어가는 떡국은, 어, 뭐라 그러죠? 쫀득쫀득한 떡이에요. 저희는 맵쌀로 만든 가래떡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젓가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쫀득한 찰떡이 들어가 있어요. 네. 완전히 다르죠. 구운 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새 음식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오세치 요리예요. 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새 소망 도시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는 아니지만 찬압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 뭐 소풍 갈 때 이런 찬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오세치. 요 이제 칸칸이 넣는 게 또 의미가 또 다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도미, 장수를 상징하는 새우, 풍년을 기원하는 멸치, 번영을 비는 말린 청어알,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의미가 각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굽은 새우는 새우처럼 허리가 굽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이 많은 청어알은 우리 가족이 더 많이 행복해지고 자손이 또 이렇게 번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세치의 첫 번째 칸에는 술안주로 어울리는 단 음식에 해당하는 구치도리를 담는다고 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술안주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쁘죠? 어묵이 굉장히 예쁘죠? 두 번째 칸에는 징조가 좋은 산의 진미를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산물 중심으로 좀 구운 요리를 많이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산에서 나는 재료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찜을 담는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며칠간 보존할 수 있는 절임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는 신으로부터 내려받는 복을 넣기 위한 장소. 그래서 아예 비워두거나 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워두는 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두는 거예요. 복을 넣기 위해서. 좋은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오세치 요리의 또 종류, 또 재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한 해안 지역에서는 또 생선 요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좀 전통적인 오세치였는데요. 서양식 요리, 뭐 퓨전 스타일 이런 오세치가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오세치 요리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명절 오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요때는 집 앞에 불을 피워서 조상의 영혼이 올 수 있도록 밝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설날 다음으로 이 오본이 큰 명절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사상에 보면 채소 위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떡이랑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들도 채식을 하게 해놨고요. 제사상에 고기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본이 되기 직전에 고기를 많이 먹어두는 걸 쇼진 카타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본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걸 쇼진 오토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모양 굉장히 일본스럽지 않나요? 쇼로우마라고 하고요. 네, 요 이제 오이로는 말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지로는 소 모양을 만들었어요. 조상님의 영혼이 말처럼 빨리 오도록 그 다음에 가실 때는 소처럼 느리게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 오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댄스, 오본 댄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밝혀서 조상님들의 영혼을 환영하고 네, 요걸 보면서 그 영화 보셨나요? 코코? 저는 코코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보노도리는 작은 불을 밝혀서 조상님들의 영혼을 환영하고 또 조상의 영혼을 위한 제사, 요런 기도, 요런 것들을 올리는 네, 그런 일본의 문화입니다. 네. 또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바로 일본의 온천 문화입니다. 일본은 땅속에 뜨거운 불이 많아가지고 화산이 많아서 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온천에서 목욕하며 또 피로를 푸는 걸 아주 즐겼다고 해요. 혹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선생님들 계실까요? 네,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신들의 목욕탕이, 그쵸? 요런, 예, 온천이죠. 일본의 온천입니다. 이 일본의 온천 문화를 바탕으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쵸? 네. 일본의 도고 온천을 실제로 도고 온천을 많이 닮았죠. 네. 그래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학생들 좋아하거든요. こんなとこに家がある。誰もいないね。 네. 그래서 저랑은 같이 안 봐도 되니까 네,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예고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짧은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 좋아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 그림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용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모치모치 나무입니다. 네. 책을 펴기 전에 표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 주세요. 네. 이 할아버지와 이 아이는 어떤 사이일까? 왜 나무 이름이 모치일까? 떡이 모치거든요. 네. 왜 나무 이름이 모치일까? 네, 주인공은 마메테라는 이 아이고요. 아주 겁이 많은 아이예요. 네. 그래서 요 나무가 이제 모치모치 나무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요 갈색 열매가 수북히 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어떤 나무일지 조금 예감이 오시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엄청 겁이 많은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엄청 겁이 많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둠을 뚫고 네, 의원님을 모셔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그래요. 왜 맨발로 가지? 이런 얘기예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요 할아버지한테 업혀오면서 모치모치 나무에 불이 켜진 걸 네, 보게 돼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어, 네.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면 이 책의 핵심 구절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이걸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눈물 날 뻔했잖아요. 제가 다 같이 읽었거든요, 학생들이랑. 자, 시작 하면 이제 같이 읽어요. 그래서 자기를 겁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고운 마음씨만 있으면 해야만 하는 일은 꼭 해내는 법이지. 이걸 같이 읽고 나서, 음, 한 친구들한테 같이 부드럽게 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메타처럼 너무 무서웠지만 가족이나 혹은 친구를 위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용기를 냈던 적이 있는지, 아이들한테 소중한 경험담을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림책이고요. 또 그 이끌어낸 용기, 그걸 아낌없이 좀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주 유쾌하고 귀여운 그림책, 초밥이 빙글빙글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 여기도 제가 예고편을 넣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북트레일러 영상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여기 이제 말썽쟁이 야옹이들이 초밥을 먹기 위해서 벌이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요 회전 레일에 위에 있는 초밥들을 좀 짚어보면서, 요거 계란초밥이네? 요거 새우초밥이네?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는 초밥 이름을 좀 외쳐보게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상호작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오늘 뒤편에 만들 클레이 초밥 활동에 훌륭한 좀 그런 워밍업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요것도 짧게만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난리도 아니죠. 요 물고기 뭘까요? 네. 도미죠, 도미. 넙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초밥이 뭘까요? 초밥, 스시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 음식이고요. 네. 실제로 초밥 먹어본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주로 식초로 맛을 낸 밥 위에다가 뭐 생선, 해산물, 채소 이런 것들을 얹거나 말아서 만든 요리예요. 네. 초밥은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점토로 일본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클레이로 초밥 만들기 시간입니다. 활동 시작하기 전에 좀 클레이를 부드럽게 조물조물 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또, 음, 그 이제 설명하실 때, 친구들, 우리 클레이가 잠에서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손으로 쪼물쪼물 마사지를 좀 해주자 하고, 요렇게 쪼물쪼물 할 수 있는 시간 먼저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밥은 밥이 살아있는 게 좀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뾰족한 도구로 밥 모양 클레이를 또 콕콕 찍어서 밥알의 질감을 표현해주면 훨씬 더 진짜 같다. 이런 꿀팁도 네, 알려주시면 좋아요. 물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친구들이 엄청 잘 만들더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저는 초밥 클레이 만드는 영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걸 보여줘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이때는 클레이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도에토로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 네. 도에토로 작업했었고, 도에토 색깔이 뭐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무거워요, 도에토가. 그래서 무거운데도 1학년 학생들이 제법 잘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저도 또 엄청 놀랐지 뭐예요.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셔도 좋고, 그다음 선생님들께서 직접 샘플을 좀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네. 오늘 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좀 알아봤고요. 클레이로 또 맛있는 초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보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와, 일본 최고의 초밥장인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네,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